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나오면서 일자리에 대한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건설 경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있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사회적 측면에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수와 혜택 증진에 피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상회한 64.7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제조업 경기의 강한 회복세와 기업과 공급자의 수요 증가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주 대비 71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이번에 백신 접종과 정부의 봉쇄 조치가 약간 힘을 실어줘서 그나마 선방한 거라고도 나온 내용이 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증세 계획 발표와 국채 수급 부담이 완화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에 하회함에 따라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 추이도 온수당 1728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증세 계획과 국채 수급 부담 완화로 금리 하락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제한됨에 따라 금 가격은 소폭 반등세가 나와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NFT 급성장, 커지는 위작 저작권 분쟁이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건 저작권 침해 문제다. 저작권 침해를 넘어 저작권 절도 문제도 발생을 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죠. 네, 크로스라는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들이 상당수 기존 작가들의 작품에 물단 탈취한 것으로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또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모나리자에 대한 작품에서 점 2개를 찍었을 때 그게 CV에서 이거를 다른 코드로 또 따서 만약에 NFT 쪽에다가 올렸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한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쪽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기존의 오프라인 쪽은 오히려 기존의 전품과 그리고 짝퉁의 구별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지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런 디지털된 상품군에 대해서의 NFT 쪽은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 3월 15억 달러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난해 9월 비트코인 채굴자 수입은 대략 3,709억 원으로 나왔고 6개월 사이 수익이 37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NFT 시장 판매액이 이틀 새 27%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상당히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감소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또 상품군이 다시 한번 인기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디파이가 다시 어느 정도 부분을 그 부족분을 채워줄 것인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업비트가 암호화폐 자율공시 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업비트의 공시 부분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죠. 이중 공시 그리고 늦게 공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괜히 공지사항에다가 해놔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는 잘 지켜질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또 배경 또한 테더의 10억 신규 발행이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해당 도미너스 추이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지 않고 알트코인 쪽으로 쏠렸던 배경은 물론 예스맨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번 이 지금의 도미너스 기술적 지표는 예스맨이 바라보는 기술적 지표는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최근에 ETF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약간의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력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고 오히려 알트코인 쪽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배경과 그리고 생각보다 후발 주자에 있는 코인들이 연합을 해서 멀티체인 쪽에 대한 소속감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잘 지탱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 더 뽑아 본다라고 하면 NFT에 대한 측면이 오히려 더 살아주면서 디파이도 같이 끄집어 올려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NFT로 대출이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파이와 뗄 수 없는 관계도가 나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잘 지탱이 되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의 알트 B가 그렇게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호재가 많이 남아져 있고 그것에 있어서 적절하게 너무 많이 올랐던 코인들은 잠깐 스위칭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못 올랐던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보는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없이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상대적 대비 좀 늦게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 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8개월 중에 한 번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단 기간 안에 한 방으로 크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뭐 예시로는 그런 게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XRP가 있었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코인 두세 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전략화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시총 멕시코 2020년 GDP 규모를 추월했다라는 내용과 최근에 멕시코 쪽의 GDP는 그렇게 속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명칭을 변경을 했다. 어떻게? 비트코인 라이트로 바꿨다라는 측면과 FTX가 자체 스마트 체인을 출시한다. 그리고 영국의 FCA가 미등록 암호화폐 비즈니스 리스트에 비트코인 ATM을 추가했다라는 소식과 코인쉐어스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토론토 증권소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유명 투자자 이더리움 다량의 보유 진정한 화폐에 가깝다라고 또 상당히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그분은 마크 큐반 씨라고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날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12,000개의 비트코인이 순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이 물량은 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 또 다른 그래프 데이터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순 유출폭이 아직까지도 계속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순 유출 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겠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특근법 부분으로 인해서 실명 거래가 됐죠. 즉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거래소 쪽을 이용하지 않은 형태로 지갑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결제 시장 부분도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대까지 시장을 기다리면서 존버하려고 하는 존버자들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기에 있는 거래소에 일단은 지갑으로 놔두게 되면 결국에 나에 대한 실명이 공개가 되는 걸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적절히 개인 지갑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ODO에서 BSC 체인 기반 거래 채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리플 CEO가 미국서 XRP를 포기하고 대안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대한 시장을 계속 돈독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플랜 B 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합의 내용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데이터 1월에서 3월 코인베이스 월 평균 매출 4억 달러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식 가치에 대한 재고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더 많은 코인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발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군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연합체에 있는 코인, 좀 떡잎부터 잘 될 수 있는 코인들을 더 많이 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생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코인베이스가 많이 밀어줄 수 있는 코인에 우리도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폴카닷, 테스트넷, 파르체닌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됐다라는 내용과 밀크 개발사가 그란드엑스 전략적 사업 제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트라발라닷컴에서 2분기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NFT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15정 암호화폐 신고가 경신이라고 해서 BNB 등까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번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메디 블록이 정말 많이 올랐죠. 거의 한 30배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오비 코리아에서 나왔던 시황 분석 내용인데요. NFT 쪽은 칠리즈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샌드박스도 돌파하지 못하고 세타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쉬어가고 있다. 그리고 디파이는 전반적 강세, 메이커, 신세틱스나 스시 스왑 등의 5에서 8%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루나까지도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NFT 쪽은 잠깐 쉬어가고 있고 디파이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레이어 2 쪽도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미세고가 그러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분기 실적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매체에 따르면 한 주 동안 6만 달러까지 상승한 비트코인 심리 저항성을 넘어갈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 메타마스크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오스가 갑자기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맨 로드맵 형태를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보이스 부분이 이번 거의 여름 시즌 때에 대한 소식이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굴 마이닝 이오스 기반 쪽으로 아마 힘이 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DID와 블리시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오스 VC 부분이 앞으로 좀 눈이 띄게 많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측면과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원이 비트코인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는 형태가 그려질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오스 파워업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소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8일 CPU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100% 전환 완료가 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대목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레이어 2 에코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뭐 잘 정리를 해놨죠. 보게 되면. 그래서 원래 수와 뭐 페이먼트 등등 이렇게 NFT 등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게 되면 오미세고도 보이고 룸 네트워크도 보이고 커브도 보이고 스시도 보이고 루프링도 보이고 막 보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내 코인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구나 정도까지는 최소한 코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가 NFT 기반 가상게임 세계에서 트러스트 월렛을 추가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도 해봐야 되겠죠. 엔진의 점프넷 14일 이더리움 베를린 하드포크 리스코 코인에 대한 소식 세타의 메인넷 스와이프의 코인 지갑 앱 출시 등등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전략은 이제 하반기 전략도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여름 휴가 시즌 때도 나오긴 하겠지만 항상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남은 상반기도 이제 조만간 마지막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종의 미를 잘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